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정글. 하지만 그곳엔 무기를 들고 매복해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기다렸던 방문객들이 찾아오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은 마치 물고기가 그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차분히 기다렸고, 그때 때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폐색이 짙어진 1945년 3월, 일본이 인도차이나를 공동 통치하고 있던 프랑스를 선제 공격하며 프랑스군은 중국으로의 탈출 작전을 개시합니다.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제5 외인 보병 부대도 탈출길에 나서죠. 탈출 작전이 시작된 3월 10일 총 인원은 19명.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 작전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까? 200km의 거리를 보급 없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서 심지어 험난한 정글길을 뚫어서 가야 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행군 5일째인 3월 15일 환각 증세가 찾아옵니다. 정글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연의 위험에도 자연스레 노출되죠. 다수의 병사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3월 19일 결국 부상자들이 생기며 행군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죠. 반면 일본군은 빠르게 추격해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레미오트는 이런 말을 꺼냅니다. 몸 상태가 좋은 사람은 먼저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사실 레미오트는 처음부터 행군의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던 레미오트는 결국 사고를 치죠. 일본군 몰래 길을 건너던 과정에서 탈영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잡히며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스노우볼이 세게 굴러갑니다. 일본군에게 발각되며 애꿎은 전우가 죽게 된 것이죠. 행군 10일째인 3월 20일 실종자 1명을 포함해 남은 인원은 16명. 아껴 먹던 식량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결국 목적지를 바꾸기로 하죠. 이곳에서 80km 떨어진 라오스 게릴라군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한편 잠시 평화롭나 싶었는데 일본군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나타납니다. 환각 증세가 아니라 호랑이가 진짜로 프랑스군을 따라오고 있었죠. 행군 한 달째인 4월 11일 호랑이 고기 덕분에 조금 버텼지만 결국 식량은 완전히 바닥납니다. 지휘관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쫓아오는 일본군에 맞서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일본군이 나타났고 그물에 걸려들자 프랑스군은 기적적으로 일본군을 몰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어쩌면 중국에 도착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무참히 깨집니다. 라오스 게릴라군은 이미 일본군에게 당해 있었죠. 그리고 우직하게 버텨주던 지휘관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레미오트는 폭발하게 되죠. 다른 병사들도 동요합니다. 밤이 되자 레미오트는 지휘관의 물건을 훔친 뒤 2명의 병사와 함께 탈영합니다. 그 후로도 배고픔과 막을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 그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병사도 나오며 이제 남은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와 비교해서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프랑스군은 2달을 버텨 국경지 근처까지 도착합니다. 이제 눈앞의 강만 건너면 이 개고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주변을 정찰하던 프랑스군은 일본군 기지를 발견하는데 그곳엔 레미오트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레미오트를 구하자고 말하죠. 한 병사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탈영병 레미오트를 구하러 갑니다. 일본군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조용히 레미오트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발각되고 일본군의 총알 세례를 맞으며 메콩강을 건너게 되죠. 남은 생존자는 레미오트를 포함한 5명. 그렇게 프랑스군은 마침내 중국 근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군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자리가 제한되며 지휘관과 레미오트를 제외한 3명의 병사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악천후로 비행기가 추락하죠. 그렇게 19명으로 출발한 웨인 부대는 이제 단 2명만이 남았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어가던 지휘관은 그동안의 일을 기록했던 일지를 사령부에 전하라 명령합니다. 레미오트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지옥의 웨인 부대는 실화와 소설 원작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이었던 BC 프랑스는 일본과 함께 인도차이나를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추축국의 패색이 짙어지게 되죠. 동시에 인도차이나에 머무르고 있던 프랑스군의 행보는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한순간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인도차이나령 프랑스 주둔군을 경계하게 되죠. 그리고 1944년 12월 일본은 프랑스 주둔군을 무장해제시키는 작전을 검토합니다. 먼저 공격받기 전에 먼저 쳐서 그들을 인도차이나에서 몰아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1945년 3월 9일 21시 일본은 작전 발동을 결정합니다. 다만 프랑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려보기로 하죠. 연합군 상륙 시에 일본군과 협력하는 결의를 요구하며 동시에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당장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프랑스 두쿠 총독은 즉답할 수 없지만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며 일본군에게 답장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전달책은 21시까지 일본 측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작전 개시 5분 전 모 프랑스 진지에선 일본군의 접근을 알아차리며 갑작스레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편 21시 25분의 전달책이 일본군 사령부에 도착했지만 이미 일본의 야습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중국으로서의 탈출을 감행했고 영화에서처럼 많은 프랑스군이 죽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에 도착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고 하죠.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웨인 부대가 느끼는 고뇌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투씬 자체는 많지 않지만 영화는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을 보여주며 마지막까지 관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말 괜찮은 영화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